예, 안녕하세요. 예, 더밀크 손정은 대표입니다. 오늘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트렌드쇼 2023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손재건 대표가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마치고 이제 더밀크를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론 출신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VIP 분들 또 엔지니어 분들, 개발자 분들, 디자이너 분들 많이 만나게 됐고 특히 이제 이런 VIP 분들에서 많은 영감 얻었었는데요. 이렇게 뭐 손정희 회장이나 또 리드 헤이스팅스, 또 리드 호프만 이런 CEO 분들 만나면서 많은 네트워크도 쌓고 영감을 얻어서 저희 더밀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크 베니오프 같은 세일즈포스 CEO를 제가 작년 2017년에 또 만났었는데 올해도 바로 9월 20일이었죠. 지난달에 마크 베니오프를 보면서 이렇게 허슬,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정말 들이밀기 허슬 하면서 사람들 네트워크를 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만 벌써 지구 두 바퀴 가까이 돌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미국의 뭐 LA, 뭐 워싱턴 DC, 뉴욕, 또 오스틴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낀 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어떻게 기억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올해 역사책에서 보면 올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간해라라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짠했는데 결국은 여왕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왕이 찰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다라고 특별히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새로운 왕은 달러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새로운 킹에 지금 등극을 하고 있고 정말 킹 달러 현상이 미국 또 전 세계 미국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뒤흔들고 있죠. 새로운 킹은 달러입니다. 이 강달러 현상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올해 지금 한국에도 지금 저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고 지금 그 스트롱 달러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20년간 이런 달러 강세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내려갈 여지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당분간 강달러가 지속될 거다. 물론 내려가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뭐 강달러도 어디서 나오냐? 바로 물가에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또 금리 인상 모든 것들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물가가 도대체 한국에 오니까 제가 한국 물가 이렇게 비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이지만 미국 물가에 정말 비견할 바가 아닙니다. 지난 6월 CPI 지수가 9.1%였고요. 최근에는 8.3%까지 조금 내려갔지만 8.3% 정말 전월 동기 대비 8.3%, 9.1%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미 연방준비제도의 타깃 물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는 8.3%, 뭐 9.1%까지 올라갔지만 미 연준에서 타겟으로 하는 물가는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습니다. 2%입니다. 예. 그래서 2%까지 낮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얼마나 좀 물가가 심각하냐라고 체감을 못 하셔서 제가 메뉴판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가는 큰 집 설렁탕, 산호세에 있는 이렇게 큰 집 설렁탕인데 그 메뉴판이 지금 회냉면이 22불이에요, 여러분. 22불인데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팁과 또 텍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냉면 제가 가끔 먹었던 회냉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팁하고 텍스까지 하고 또 한국어 환율을 하면은 지금 현재 회냉면 54,00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냉면일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게 제 스마트폰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11시 반입니다. 아침을 안 먹었어요. 오후에 제 팔로알토 사무실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베트남 쌀국수를 주문했는데 이게 22불이에요. 이게 22불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딜리버리 피, 한국어로 딜리버리가 싸잖아요. 근데 딜리버리 피하고 도착하니까 이것도 지금 몇 불입니까? 37불이죠. 그죠? 얼마입니까, 이것도? 예, 54,000원 됩니다. 여러분들, 쌀국수 54,000원짜리 드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11시 반이야. 너무 배가 고파. 사무실에 혼자 있습니다. 이거를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눌렀습니다. 예, 배가 고파도 이게 54,000원짜리 이거는 호텔도 아니고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플라스틱에 나온 용기에다가 54,000원짜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사람들이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미국인들 소비 국가인데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서베이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 100%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IMF 총재가 지난주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 국가가 이제 경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빨리 와라라고 하는 거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무조건 꺾어놔야 하는 게 지금 미국과 경제 전문가들의 지금 현실 인식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경기 침체는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료와 호텔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모든 것 되다 보니까 뭐 주가가 지금 폭락했죠.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크립토 붕괴, 저도 힘듭니다. 또 벤처 투자가 지금 급감하고 있죠. 투자의 겨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1,000명 해고 발표했고요. 또 넷플릭스, 우버, 트위터 30% 해고했고 다 해고 열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지금 해고 구조조정에 벗어날 수가 없고 메타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지정학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지금 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양안 전쟁이 지금 우리 가시권에 들어가 있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휴전이나 냉전이 아니라 오히려 확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세계화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때를 계속 지금 회상하고 좋은 시절 올 거다, 좋은 시절 올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시절은 당분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좀 냉전이 좀 확전이 되고 있는데다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국제기구들 UN이나 IMF, OECD 또 WTO, WHO 등 국제기구가 상당히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 세계의 갈등이 벌어진 걸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2차 세전 이후에 다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이들의 힘을 믿지 않고 있고 이들이 갈등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인플레이션과 또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지금 한국의 IRA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 여기 미국에 있는 1, 2, 3, 4라고 하는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그리고 서열이 순위는 낮지만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년 연령까지 다 올해 우리 한국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그 기억을 냉전 시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30년간 자유무역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보 무역으로 넘어가고 있고 공급망 제넷 옐런이 한국에 와서 프렌드 쇼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동맹 공급망이 펼쳐질 것입니다.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 1경을 운용하는
회사인데요.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주주레터에서 지난 30년간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3년, 2022년 지금 그걸 관통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들 현실을 지금 자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 밀크는 2023년을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내년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킹 달러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25%에서 11월 초에 이제 FOMC 또 하는데 0.75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4.25에서 4.5%까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이것도 잡히지 않으면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폴 볼커는 6%까지 올렸었죠.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주택시장 침체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섹토리테이션은 심해질 것이고 IPO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고 M&A는 좋은 시기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버텨야 하고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데스밸리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은 여러분 토끼해입니다. 개미년 토끼해인데 제가 토끼해 이렇게 찾아보다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흑토끼해 그래서 결단하라 빨간 흰 옷을 입어라 내 것을 지켜라 이게 사주풀이 한다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거 하나만 하는 소리를 이렇게 점쟁이도 지금 쉽지 않아요. 이 지금 상황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개면년이야 내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게 운명에만 맡길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저희 더 밀크에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트렌드 쇼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책을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더 밀크에서 준비를 하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트렌드 30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 다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요 리플렛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리플렛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보시면은 QR코드 보시면 여러분들 이 중에 10가지 리포트도 나오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채방에 트렌드쇼 2023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개 중에 우리가 10개를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30개 리스트 중에 전문가 50분을 통해 가지고 10개를 10개를 뽑아봤습니다. 테슬라 그 자체가 인더스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 질서, 신계약 관계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혁신의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후테크 아까 김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후테크 뉴 구글이 나오고 자원은 무기화 될 것이며 투자에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빅테크는 해치지 않고 스페이스테크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꼽은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트렌드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픈챗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우리 오늘 행사 끝날 때쯤 전문가들이 뽑은 것과 우리 참석자들이 뽑은 것들을 매칭해가지고 제가 최종 한번 톱 1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번은 전문가들이 뽑은 1번은 테슬라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그 자체로 그냥 인더스트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또 스페이스X, 또 에너지 모든 걸 갖추고 있고요. 또 트위터도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23년에도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일론 머스크였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위부터 10위까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핵심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능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는 AI가 인공지능이 어드밴스드 AI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요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초밥으로 만들어진 집에 사는 귀여운 외식 코기, cute corgi lives in a house made out of sushi라는 거를 이렇게 타이핑하고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0.01초 만에 뚝딱하고 만들어낸 그림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림 모두가 다 사람이 이제 포토샵으로 이렇게 뽀샵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0.01초 만에 내가 어떻게 타이핑을 하면 바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림뿐만 아니죠.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AI 뮤직 컴포저가 지금 나와서 이미 너무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탑 10만 나와도 지금 이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음악을 작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음악을 작곡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 코드, 로우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월에 이그나이트에서 발표한 건데 이제는 파워포인트 안에 노 코드, 로우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엑셀 만들 줄 아시지 않습니까? 엑셀 만들 줄 아시죠? 파워포인트 그릴 줄 아시죠? 여러분들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 코드, 로 코드 툴박스가 그 안에 오피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가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뮤직 컴포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만 만들 줄 알면은 이제 코딩해서 프로그램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공장에도 노코드, 로코드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트렌드는 앞으로 이제 메이저 트렌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예측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그동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 노동은 대체합니다. 뽀샵 대체합니다. 우리 그런 거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인공지능 급속도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AI를 활용한 신직업들이 2022년 그리고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드밴테이션 오브 워커스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이제 새로운 능력을 창출하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인공지능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성 콘텐츠 아까 보셨지만 합성 콘텐츠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이 사물지능이죠. 사물지능이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형 AI의 지금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어드밴스드 AI도 있지만 지금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 역작용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윤리 없이 산업 발전 없다라는 것이 지금 AI 지금 실리콘밸리 AI 전문가들의 핵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법 하는 분들, 법 쪽에 또 의사, 간호사분들은 심지어는 기자도 이제 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수원 이런 걸 수료할 때 다 이제 선서를 합니다. 윤리 선언을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윤리 선언이 필요합니다. 카이스트 컴퓨터 과학과에 윤리 과목 신설해야 됩니다. AI 윤리는 이제 앞으로도 크게 이슈가 될 거고요. 서비스 로봇 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옵티머스에서 보셨듯이 휴머노이드도 속속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AI이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웹3, NF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게 뭐 사업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다라고 중요하지만 더 큰 미래가 있고 저희 트렌드 쇼에도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넥스트 인터넷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웹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 1, 웹 1에서 웹 2, 웹 3까지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넷스케이프 또 익스플로러 아시는 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제 있을 겁니다. 넷스케이프가 뭐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웹 2에서 또 우버, 에어비앤비, 유튜브가 나왔지만 이제 웹 3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웹 3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넥스트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이게 앞으로 그 이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웹3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경계를 흐리고 있죠. 이것도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거 말이야 방구야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죠.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벌고 걸으면서도 돈을 벌고 이런 소비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경계를 흐리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소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웹3를 굉장히 주목해야 될 트렌드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웹3나 NFT를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분야에서 먼저 시프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틸리티는 굉장히 스토에서도 보시면 유틸리티는 포션이 낮고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분야, 투자 분야에서 먼저 이동 중이어서 또 웹3가 지금 해킹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은 금물이고요. 또 탈중앙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웹2보다 더 중앙화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NFT 시장 규모가 41 빌리언 달러 규모인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9% 계정이 이 NFT의 80%를 소유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800 빌리언 규모의 2% 계정이 9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5% 가지고 지금 올라가네 마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가 2.5%로 오픈시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재중앙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번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도 나왔지만 메타버스가 무엇이냐라고 아직까지 규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는 온오프라인은 넘나든다라는 엄브렐러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게 실질적으로 디파인이 뭐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온오프라인을 넘나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웹3뿐만 아니라 웹 3.0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또 도전 과제가 있는데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도전 과제도 있지만 바로 애플의 도전 과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내년에 리얼리티 1이라고 가칭 리얼리티 1이라는 OS와 디바이스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애플은 절대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리얼리티라는 이름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큰 틀에 보면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산업이 내년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트렌드는 맞습니다.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구글 I/O 올해 이제 5월달 구글 I/O가 있었는데 구글 안경을 또 AR 글라스죠. 이번에 페이스북도 이번에 메타에서도 AR 글라스에 대해서 이제 뒤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안경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면 이 시대가 올 거냐? Who knows?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제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인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언급을 했는데 이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다 메타버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리얼리티, whatever 그쪽으로 지금 다 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넥스트 IT 플랫폼 지금 아이폰, 아이패드 이후에 지난 8, 9년간 새로운 디바이스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시각은 어쨌든 썸띵 렌즈가 IT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특정한 디바이스에 여러분들은 특정한 디바이스에 너무 착목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차세대 플랫폼으로 something 렌즈, AR, VR, 믹스드 리얼리티 쪽으로 많이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들 밀커에서 예측을 해봅니다. 새로운 인터넷입니다. 웹3 어플리케이션은 내년에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웹2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웹 2.0, 현재 우리는 웹 2.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쇼츠하면서 광고 수익을 배분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3의 강점이라고 내세운 탈중앙화라든지 또 그런 플레이 투 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웹 2.0에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더 밀크에 생각할 때는 웹3 진영에서 기대와는 달리 웹 2.0의 시대는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후가 나온 이후에 웹 2.0, 야후가 웹 1.0의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래서 웹 2.0까지 가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웹 2.0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20년은 웹 1.0에서 2.0 넘어올 때보다 웹 2.0에서 웹 3.0 넘어갈 때는 2배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 2.0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웹 3.0, 웹 3, 웹 3.0을 얘기할 때 그러면 웹 2.0이나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좀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앱솔릿하게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웹3와 웹 3.0, 우리는 이제 흑백 사고가 항상 있거든요. 이거 온오프 라인을 온이나 오프냐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확률적인 사고라고 시나리오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웹 3.0이 있더라도 웹 2.0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웹 2.0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웹 3.0의 탄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웹 2.0과 웹 3.0의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생길 것입니다. 웹 2.0, 3.0 넘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결 지점에서 내년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거고 그 지점에서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기회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왜 중요하느냐? 인터넷은 기술이자 인프라스트럭처이자 비즈니스 모델이자 서비스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디지털의 모든 것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의 신질서인데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스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인공지능으로 갔죠. 다 컴퓨터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컴퓨터를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기존 이제 레거시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교육, 의료 산업으로 지금도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2022년, 2023년에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 사례로 아마 제가 이제 올 오후 클로징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존 디어라는 트랙터 회사입니다. 그리고 농기구 만드는 회사인데 올 CES 내년도 CES 2023년에 기조연설을 존 디어에서 합니다. 많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를 내년 1월 CES 때 아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가도 좋습니다. 존 디어가 이렇게 인공지능 트랙터를 만들고 제초기를 만드는 이런 지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레거시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미국 제가 이제 지지난달인가요? 산호수에 있었는데 40도를 넘어섰어요. 이게 지금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있을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아니라 파이어네이도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가 30년 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큰 비즈니스 어퍼튜니티가 나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존 도어 세쿼이어 캐피탈 회장이죠. 이분이 이제 스피드 앤 스킬이라는 책에서 기후 변화는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기회이고 이분이 이제 구글에 시드 엔젤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글에 이분 엔젤 투자할 때 같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여기 아마 이 빌딩을 다 샀겠죠. 그때 같이 들어갔으면 이 존도 회장이 가장 보고 있는 큰 투자 기회는 바로 이 기후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후테크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인데요. 저는 이 미디어의 대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올해 미국에 그동안 이제 미국 한 7년간 미국에 계속 있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좀 파워 오브 K 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 이제 봉준호 감독이 시상했을 때도 정말 감동적이었고
대단했는데 올해도 제가 6월 이제 여름에 케이콘 갔다 왔고요. 에미상 취재 제가 했었죠. 그래서 요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정지 씨가 저를 바라봐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찍었고 우영우 더빙 현장에도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고요. 이렇게 에미상 회장을 단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K-팝을 보고 K 드라마를 에미상을 왜 수상했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콘텐츠는 심장을 건드린다, 심장을 터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K는 바로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동의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K-팝, K-콘텐츠, K-드라마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K자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K-팝이 아니라 그냥 팝이고요. K-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드라마고 K-컬처가 아니라 그냥 컬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메인스트림에서도 이렇게 그냥 미국인이 포용하는 장르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여러분 GDP 성장률이 지난 60년간 연 평균으로 내보니까 10%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빠르게 성장했는데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조직도 연 10%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아닌 회사도 있겠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연 10%씩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올라온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더 밀크는 글로벌이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대분절의 시기에 글로벌 또 미국 시장은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미국인들은 K 콘텐츠, 한국의 콘텐츠 서비스 프로덕트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발 콘텐츠는 K-팝이 아니고 미국의 B2B 시장을 특히나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끼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은 정말 이런 많은 허들을 겪고 토끼 점프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 더 밀크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시고 그 다음에 곳곳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얻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